안녕하세요. 영어 동리 채널 솔트 잉글리시 코치 댄입니다. 영어 동리 채널 솔트 잉글리시는 당신의 영어 독립을 지원합니다. 30년차 영어 강사로서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일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30년 전에 정립되었던 대한민국 영어 교육의 커리큘럼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하나도 발전하지 않은 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고등학생들에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커리어 초기에 영어를 지도하는 일을 시작했을 때는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수능을 보는 학생들과 저의 나이 차이가 10년 정도 터울 뿐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10년이면 그럴 수도 있지, 옛날에 배웠던 거 여전히 그대로 배우고 있구나 라고 하고 넘어갔고, 그 이후에는 제가 계속해서 해외에서 생활을 하면서 토익, 토플이나 아니면은 SAT 같은 혹은 영어 회화 수업을 주로 했었기 때문에 한국의 커리큘럼이 이렇게 바뀌지 않았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기회가 닿아 한국에 있는 학생들과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정말로 뜨악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직도 30년 전에 제가 배웠던 그 영어 커리큘럼을 우리 학생들이 여전히 배우고 있더라고요. 진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30년 전 영어 교육을 그대로 다습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인들은 세금 받아 처먹고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옛날 영어 교육 커리큘럼 좋은 거 아닌데 그거 다 뜯어 고쳐서 다들 영어 잘할 수 있게 공교육에서 바로 잡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들 배속만 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치 얘기는 계속 말씀드리면 머리만 아프고 마음만 슬프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다시 영어 교육 커리큘럼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드려본다면 이 오래된 영어 교육 커리큘럼이 왜 나쁜 영어 교육 커리큘럼인가 하니 너무 쓸데없이 영어를 오랫동안 배우기 때문입니다. 공교육 5년, 6년, 10년 동안 우리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전혀 없고 한 2년이면 끝났어야 되는데 너무 쓸데없이 오래 배우고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영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어를 오랜 시간 동안 길게 배우는 것이 왜 좋지 않은가 하면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익혀가는 과정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뒤에 배우는 어려운 내용들은 앞에 배운 내용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앞에 배운 내용들을 토대로 이해를 쌓아가면서 영어 실력을 키워나가야 되는데, 너무 긴 오랜 시간 동안 영어를 배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비교를 해야 할 앞부분을 다 잊어먹고 말기 때문입니다. 비교를 해야 할 앞부분은 다 잊어버리고 비교해서 배워야 할 뒷부분은 당연히 이해도 안 가는 최악의 결과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배우고 익혀나갈 때 짧게 시간을 잡으면 1년, 길게 잡아도 2년 안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서 쇼부를 보고 영어를 마무리해 주어야 우리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더 쉽게 영어를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길게 끌고 나가고 있다는 것은 그 일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라는 우리말 속담이 있습니다. 영어를 익혀가면서 우리가 맞닥뜨리는 각각의 개념들은 독립된 개념들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상호 보완적이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개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들을 각각의 독립적인 것으로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각각의 개념의 차이를 비교하여 인지하고 하나로 깨어야 우리가 영어를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익혀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비교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비교를 통해서 어떻게 차이점을 인지해야 하는지를 설명드리고, 이 비교를 통해서 과거 완료 진행 시제도 설명드려 보려고 합니다. 동시에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과거와 관련된 시제들도 같이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영어 실력이 성장하는 즐겁고 유익한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되는 상황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절친한 친구가 오븐을 산 겁니다. 오븐 하면 또 컨벡션 오븐이죠. 정말로 비싼 몇 천만 원짜리 컨벡션 오븐을 샀는데 아무래도 이 친구가 저에게 자랑을 하고 싶은가 봅니다. 저를 부르더니, 하루는 저를 초대하더니 컨벡션 오븐을 보여주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이 오븐에다가 쿠키를 한번 구워봐. 이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워보라고 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뭐 간단하게 우리가 과거로 표현을 한다면 When you ask me to bake cookies 라고 한번 표현해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 라는 이 시간을 기준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고 그래서 내가 쿠키를 구운 거죠. 이럴 때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When you ask me to bake cookies, I bake some cookies. 네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쿠키를 구웠어 라는 정도의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쿠키를 구우라고 했고 이 요청에 따라서 그 다음에 쿠키를 내가 구운, 연속적으로 일어난 과거의 이벤트들을 지금 표현한 것이죠. 과거의 어떤 시점에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고 친구가 쿠키를 구우라고 한 그 이후에 내가 쿠키를 구운 이벤트를 지금 표현해 봤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
제가 참지 못하고 사실은 허락도 받지 않고 이미 벌써 쿠키를 굽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친구가 구우라고 했을 때 나는 이미 쿠키를 굽고 있는 중이었던 상황은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When you ask me to bake cookies, 네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 I was already baking some cookies. 내가 벌써 그때 쿠키를 굽고 있었어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미 한참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던 일은 우리가 was와 ing로 표현을 하는 거죠. 쿠키를 구우라고 했고 그 다음에 쿠키를 구웠으면 he asked, 그가 나에게 요청했고 그 다음에 내가 baked, 이렇게 ed폼과 ed폼을 사용해서 표현을 하지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 사실 이미 한참 굽고 있는 중이었다면 요청은 asked, ed폼으로 표현을 하지만 이미 그때 한참 하고 있는 중이었다는 was와 ing, was baking으로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는데 친구가 저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한 거죠? 친구의 손을 잡고 주방으로 간 겁니다. 키친으로 간 겁니다. 키친으로 가서 이미 따따따하고 따뜻하게 김이 올라오는 쿠키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상황이죠? 친구가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 전 이미 쿠키를 구워버렸던 거죠. 그래서 친구야 먹어봐. 내가 네 오븐으로 너의 자랑스러운 컨벡션 오븐으로 벌써 구웠어. 한번 먹어봐. 친구가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 난 이미 쿠키를 구웠었다. 이럴 때는 뭘 쓰는 거죠? had pp입니다. 그러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겠죠. When you ask me to bake some cookie, 네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 I had pp, I had baked some cookie already. 나 벌써 그때 쿠키즈를 조금 내가 구웠었어. 이미 다 구워놨었어 라고 had pp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ed폼과 ed폼을 사용하면 너가 나에게 구우라고 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구운 것이지만 ed폼과 had pp폼을 같이 사용하면 네가 나에게 구우라고 했을 때는 벌써 그때 쿠키 다 구워놨었거든. had pp로 표현하는 문장이 ed폼으로 표현한 문장보다 먼저 발생한 사건이 되는 거죠. 친구가 나한테 구우라고 하기도 전에 이미 내가 구워버린 거니까요.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제인 과거 완료 진행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상황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친구가 저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는데 쿠키를 구우라고 말하면서 주방에 들어오면서 오븐을 보니까 이미 오븐이 30분째 타이머가 돌아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럼 어떤 상황이죠?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 저는 벌써 30분째 쿠키를 한참 굽고 있는 중이었던 거죠. 영어로 표현해보면 when you ask me 혹은 내 친구니까 when my friend asked me to bake some cookie, I had been baking, had been ing, I had been baking cookies for 30 minutes. 나 벌써 그때 30분째 쿠키를 한참 굽고 있는 중이었어.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를 기준 시점으로 본다면은 그 이전에 벌써 30분 전에 오븐을 틀어서 그때까지 친구가 나에게 야 쿠키 좀 구워봐 라고 했을 때가 30분째 내가 굽고 있는 시점이었다. 30분째 내가 쿠키를 굽고 있는 시점이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이죠. 보통 여기서 우리가 많이 만들어내는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누군가에게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 나는 30분 동안 쿠키를 굽고 있는 중이었어를 영작해 보라고 말씀드리면 혹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린다면 보통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 하면 친구가 나에게 혹은 너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 내가 쿠키를 30분째 굽고 있는 중이었어를 영작하기 위해서 when he 혹은 when you asked me to bake some cookies I had been ing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I was baking, was와 ing를 써서 I was baking cookies for 30 minutes 이렇게 was와 ing로 표현을 하는 실수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그리고 쉽게 한번 이유를 설명드려 보자면 기본적으로 is ing든 was ing든 어쨌든 be plus ing 우리가 보통 진행형이라고 하는 시제들 있잖아요. 현재 진행형 혹은 과거 진행형 이런 시제들은요. 기준 시점을 중심으로 했을 때 기준 시점 이전 그리고 기준 시점 이후의 시간을 커버합니다. 기준 시점 이후의 시간을 커버합니다. 자, 그러면은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때가 기준인데 그 이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30분째 쿠키를 굽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워보라고 했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기준 시점을 넘어가는 시간을 표현하는 동사의 모양 was와 ing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죠. 친구가 나에게 쿠키를 구우라고 했을 그 순간까지 had been ing, 그때까지는 had been ing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had been ing를 사용해서
I had been baking some cookies for 30 minutes. 그때까지 30분째 굽고 있는 중이었어라고 had been ing를 사용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was와 ing는 기준 시점 그 이후도 커버하고 포함하고 표현하는 동사의 시제거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설명을 붙여보자면 기본적으로 was와 ing는 얼마 동안 몇 시간째 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그런 시간에 포커스를 맞춘 표현이라기보다는 뭘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뭘 하고 있었는지 행동 자체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동사의 시제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대화의 흐름이 다음과 같습니다. 야, 너 내가 전화했을 때 그때 뭐 하고 있었어? What are you doing when I called you? 내가 너한테 전화했을 때 너 뭐 하고 있는 중이었니? 대답이 이겁니다. I was studying English. 나 그때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어. 영어를 공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암묵적으로 어떤 뉘앙스까지 전화를 끊고 난 다음에도 그 이후에도 영어 공부를 조금 더 했다. 그런 뉘앙스를 자동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게 was와 ing라는 거죠. 전화를 한 그 시점 이전과 그 이후를 다 커버하고 있는 동사의 시제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야, 그때 영어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했을 때 얼마나 몇 시간째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는데? 라고 물어본다면 When you call me, 네가 나한테 전화했었을 때 I had been, 그때까지 전화벨이 울린 따르릉 따르릉 그 순간까지 I had been studying English for 3 hours. 그때까지 3시간째 공부하고 있는 중이었었어 라고 대화의 흐름이 보통은 흘러가기 마련입니다. 그때 뭐 하고 있는 중이었는지 딱 그 액션만, 행동만 알고 싶으면 was와 ing를 사용하는 거고 그때까지 얼마나 그 짓을 하고 있는 중이었었는지를 표현하고 싶다면 had been ing로 말을 해주는 것이죠. 이어서 have been ing와 had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완료 진행의 키워드는 지금까지 얼마나 그 짓을 하고 있는 중이니 지금까지 얼마나가 키워드이고 과거 완료 진행 had been ing의 키워드는 그때 얼마나 그 짓을 하고 있는 중이었니? 그때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그러고 있었는데 그때까지가 과거 완료 진행의 키워드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야, 너 지금까지 쿠키 몇 시간째 굽고 있는 거야? 라고 물어본다면 제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I have been baking some cookies for 3 hours. 지금 3시간째 굽고 있는 중이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친구가 야, 너 아까 전에 내가 물어봤을 때는 몇 시간째 굽고 있었다고 했지? 아까 전에 네가 물어봤을 때는 그때까지는 I had been baking some cookies for 2 hours. 2시간째 굽고 있는 중이었었어. had been ing와 have been ing는 그때까지냐 그리고 지금까지냐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과거 완료 진행 시제 had been ing를 설명드리기 위해서 다른 과거 시제들과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도 했고 그리고 현재 완료 진행 시제와 과거 완료 진행 시제를 비교해서 설명드리기도 했습니다. 영어를 익혀가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의 이해를 돕는 가장 좋은 도구 중에 하나는 바로 비교입니다. 단순하게 이해를 돕는 데서 끝나지 않고 영어를 정말로 잘 말할 수 있게 해주고 잘 쓸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 아이, 우리 남편, 우리 부인은 다른 아이, 다른 남편, 다른 부인과 비교하면 안 되지만 영어는 비교해 가면서 학습하셔야지 효율적으로 우리가 효과적으로 빠른 시간 안에 영어를 익히고 사용해 나갈 수 있게 됩니다. 영어를 영어 안에서 비교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영어 시제를 또 다른 영어 시제와 비교해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것처럼요. 아무튼 영어와 영어뿐만이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도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그 차이점들을 구분하고 인지하여 사용하면서 연습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영어를 더 정확하게 사용하게 하고 우리가 영어를 더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익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뿐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압축적으로 설명드릴 수뿐이 없어서 참 아쉬움이 많이 났습니다. 대신 궁금하신 거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친절 그리고 정성 가득한 답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다 행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어가 성장하는 유익한 시간 영어 독립 채널 솔팅 잉글리시 코치 댄이었습니다.